이제 최만리의 상소문 일부를 옮기면서 간단하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 결론이야 훈민정음을 활용한 것은 사도라는 결론이죠 뭐. 최만리의 상소문에 보면 세종시대는 아예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는 것처럼 훈민정음 서문에 있지만 당시도 이두를 활용하고 있었으므로 백성들 간의 의사소통에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두는 한자를 이용하는 글이었으므로 한문을 쉽게 알게 되는 효용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만리 상소문 일부 옮깁니다. 여기 역사날조를 꿰뚫어 보는 최만리의 해안이 있습니다. 그냥 최만리의 상소문이라고 하니까 그저 한번 읽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날조 역사를 관찰하는 분들이라면 최만리의 글이 폐부를 찌르는 비수와 같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1번을 보면 이두를 사용하면 한자를 알아야 하므로 이두를 배우는 것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세종은 백성들이 니르고저 홀배가 있어서 문자를 몰라서 제대로 못하는 놈이 많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관에서도 이두문을 사용하며 백성들은 이두를 사용하면서 한문을 알아가게 되니까 실제 한글을 전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2번을 보시면 최만리가 또 증거합니다. 문서 사용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왜 훈민정음을 기어코 사용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세종의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당시 백성들은 니르고자 홀배를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충분히 표시하였던 겁니다. 3번에 충격적인 것이 나옵니다. 언문과 한문이 둘로 갈라져 관리도 백성도 양극화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관으로 나라와 백성이 둘로 갈라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4번이 최만리의 해안이 번뜩인 내용입니다. 언문만 쓰면 수십 년 후 성현의 문자를 몰라서 담을 쌓고 사는 현상을 만들게 되므로 언문에만 능숙하면 뭐에 쓰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날조 역사의 속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한글 전용으로 한문을 모르게 되면 고래의 서적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입니다. 앞에 제가 등산 이야기를 예로 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역사를 날조하는 분들이 한 많은 무수한 오역과 의도된 날조 번역을 통한 한글로만 된 서적을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실된 역사를 모르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책을 억만 권을 읽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날조 역사를 두둔하고 신봉하는 가짜인간 좀비들만 양산하게 되는 것을 이미 최만리가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5번을 보면 언문으로 학문의 수준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새 것을 좋아하고 옛 것을 싫어하는 것이 고금의 우환이라고 하면서 옛 글을 읽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만리는 언문, 훈민정음이 역사날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역사서적은 대부분 한문이나 이두문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이 분명할진데 그런 상황에서 훈민정음을 쓰게 하면 한문이나 이두를 모르게 되어 역사서적을 읽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서적들, 일시조선 조정에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글만 읽을 테니 백성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한 것이고 진실된 역사를 알 수도 없게 되는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역할이 그런 악역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단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태종 때부터 시작된 금서의 수거령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한민족 고래의 서적들을 금서로 지정하고 강제로 수거하면서 수거를 거부하는 자는 목을 치고 신고하는 자는 상을 주며 훈민정음으로 백성들을 교육한다면 자연스럽게 최만리 말처럼 이두와 한문으로 만들어진 서적들과는 담을 쌓게 됩니다. 날조와 세뇌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최만리는 일견 사대주의자, 골수 성리학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상소문 내용 중 일부를 더 보면 이 내용은 최만리는 세종이 언문으로 한민족의 풍속을 바꾸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후 삼강행실도 등의 유교 윤리를 강조하는 서적들을 출판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최만리가 우리 한민족의 풍습이 완전히 변할 것을 알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훈민정음 사건으로 지편적 학사들 여럿이 감옥에 가고는 했지만 그 후에 모두 복직이 됩니다. 하지만 최만리 한 사람만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아마도 최만리가 세종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통해서 한민족의 역사와 풍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역사란 알고 보면 선인 듯한 것이 악이고 악인 듯한 것이 선이라는 역설의 법칙이 있습니다. 날조 역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칙이 생기는 것이죠. 날조라는 것이 속된 말로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뜻 아닙니까?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지만 실제는 그 활용에 가서는 역사날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그 근본 의지에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시조선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세종은 그러한 문제에 고심을 했고 그 결과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에 보면 세종이 추구하는 왕도 정치에 대한 문구가 나오는데 그것을 살피면 훈민정음에 왜 사도로 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지용 명명더 거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욕치기국자는 선제기가하고 욕제기가자는 선수기신하고 욕수기신자는 선정기심하고 욕정기심자는 선성기의하고 욕성기의자는 선치기지하니 치지는 제격물하니라. 세종은 격물치지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그 성의와 정심에 있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에
훈민정음의 활용이 사도로 결론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을 만드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었으므로 발을 헛딛고 만 것이죠. 한단고기 단군세기를 보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늘의 법칙은 하나일 뿐이니 그 문은 둘이 아니니라. 너희들은 오로지 순수하게 참마음을 다할 것이니 이로써 너희 마음이 곧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하늘의 뜻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이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다. 이런 가답게 스스로를 살펴보아 자기의 마음을 알면 이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필 수 있으리라. 다른 이의 마음을 교화하여 하늘 뜻에 잘 맞출 수 있다면 이로써 세상 어느 곳에도 잘 쓰일 수 있는 것이리라. 너희가 태어남은 오로지 부모에 연유하였고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 다만 너희 부모를 옳게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하늘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고 또 나라에까지도 그 힘이 미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충성되고 효도함이니라. 너희가 이 도를 잘 따라 몸에 지닌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먼저 활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짐승에게도 짝이 있고 다 해진 신발도 짝이 있나니 너희 사내와 계집은 서로 화목하여 원망함 없고 질투함도 없고 음란함도 삼갈 것이다. 조알천전류 일부리꼴문 이유순성 일이심내조천 천범항일인심 유동주기병심 이급 인심인심 유화역 합천범 내용 어우만방 이생유친친강 자천유병 이친내극경천 이급 우방국신의 중효 이급 제시도천 유붕 필선탈면 중효가 일본이며 그러한 일은 순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기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을 남에게 적용하려고만 하였고 그러한 원인은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이었으니 참된 마음에서 벗어나 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실록에 보면 세종은 최만리 등의 상소문에 대하여 성음의 지식에 대한 것을 주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백성들은 쓰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더 편하죠. 새롭게 훈민정음을 배우느니 쓰던 이도 한문 그냥 쓰면 집안 어른들이 직접 가르쳐 주기도 쉽고 집에는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책들이 즐비하니 말입니다. 최만리는 훈민정음을 역사날조와 한민족 전통문화 파괴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집현전의 학사들이 모두 복직될 때 혼자 누락된 것이라 판단되고요. 표리부동한 가운데 속마음을 들켰으니 오죽 미웠겠습니까? 그러니 복직 안 시켜줬겠죠. 미운 털이 박혀서